뭐 적당히 알아서 사인 주세요.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행정복무대학원의 손상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 회원님들도 와 계신데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회장이라는 것은 지워버리고 오늘은 그냥 학교 이름 가지고 발표가 아니라 발표하신 우리 최순호 교수님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종 총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05년도에 이 자리에서 민정조사법안이 이상배로 발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20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테이블도 똑같습니다. 위치로 섰는데 이번엔 진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도가 불비화되는 것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갈 방향타를 제대로 설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해 주신 우리 최순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다른 토론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우선 논의쟁점으로 한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지방자치기관의 등록 감독 구조가 실효성 있게 작동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지방자치경찰제도 운영되면서 아직까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구별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탐정제도가 거기에 어떤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하는 문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를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의 장점은 지역 현안에 맞춘 1차격 관리 제도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 실종자 사건이나 아니면 주민 민원 등에 해당하는 부분도 바로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손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참여도 및 통제력 강화로 어떤 주민 신뢰도 제고 등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 우려할 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역량 편차가 있다. 지금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일관성 저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지자체에서 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의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중앙행정부와 지방 간 협업 체계가 이게 만약에 잘 안 맞을 때 부족할 경우에는 책임의 소지가 어떤 불분명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기관의 등록 감독 체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어떤 매뉴얼, 업무 지침, 지방 공유 시스템이 반드시 정보 공유 시스템이죠. 이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관된 어떤 등록 기준과 자치경찰위원회 교육 체계 마련이 선행되면 훨씬 이 부분이 잘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인탐정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실제로 작동이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비지도사협회에서 이제 회장 직무를 좀 맡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의한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그렇게 쉽게 정착이 안 됐어요. 국가 자격이지만.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서 공인탐정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탐정 자격제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자리매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장점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인탐정협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내부의 어떤 자율통제 강화로 국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리고 민원 및 분쟁 발생 시에 신속한 어떤 사적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또 공제제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임성과 신뢰도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할 점은 협회가 징계나 공제, 교육, 등록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협회 내부의 투명성과 어떤 독립성 보장 장치가 부재할 경우에는 권력이 집중화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협회들이 있더라. 그럼 법정단체라 하더라도 강제 가입 또는 실질적 견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다. 그럼 저는 이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협회 운영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외부 감시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감사나 점검 이런 부분에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회원권 남용 방지와 윤리위원회나 분쟁조정 절차의 독립성 보장이 제도적으로 내부에서 좀 선행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반드시 회원사들, 지금 경비 엄마나들도 경비협회, 경비업체들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비협회도 2개도 나와가지고 한국경비협회, 대한민국 경비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사들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좀 병행돼서 이 탐정을 하는 그런 회원사들이 전부 다 가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료는 다른 걸 줬는데 아까 말씀 듣는 도중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 탐정 산업을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공익탐정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리탐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할 때 공공성과 영리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공공성만 너무 강조를 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이 영리법인들이 영리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영리성을 너무 강화를 시키면 우리 탐정제도가 지금 많은 필요성을 논했을 때 그 필요성들은 전부 다 공공성이 있는 요소들이 크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마치 어떤 이 다양한 선에서 둘 다 조절을 잘하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그런 문제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탐정산업의 공공성이라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국가수사기관의 한계도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나 권익보호 역할도 하고 또 범죄 예방이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들도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리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영리 추구가 잘 돼야만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이 제도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죠. 여기 만약에 탐정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세금을 내는 사업자를 가지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사업자를 가지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죠. 세금을 내는 것은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리 추구가 어떤 부분을 낳죠?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발전시킨다. 확보를 할 수 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탐정제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반드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시장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공성과 영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조금 이따 발표하신 최선호 교수님께 저는 질문을 남기며 사인이 왔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 8월 29일 날 내나 저 자리에 송 교수님이 앉았고 옆에 제가 앉았었어요.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노하고 많고 시간이 되면 1시간에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 질문은 토론하는 질문 한꺼번에 하도록 할까요? 임정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정혁 변호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저는 3가지 관점에서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탐정이라는 그 용어가 너무너무 그 업에 정확하게 맞고 더 좋은 말이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탐정업